이제 오늘부터 재미없는 걸 할 거예요. 아주 재미없는 음향 이론을 할 건데, 그동안은 이제 저희 모임에서 이론 교육도 하고 이제 실기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론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아리 내에서예요. 이제 저희 동아리 말고 다른 분들도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모임에서는 주로 이제 실기 위주의 교육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론 교육은 이제 유튜브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같이 있을 때 하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뭐 서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안 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영상으로 하려고 해요. 미리 이야기하지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지만 나는 음향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직업을 음향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거면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시험 봐야 될 친구들은 이 이야기는 이제 이론 교육은 영상으로 하지만 이제 모이면은 시험 볼 거예요. 시험을 본다는 얘기고. 사실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 음향 동아리 때문에 만든 것도 있지만 유튜브에 음향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많더라고요. 나 말고도 지금 그 되게 자세하게 하고 편집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좀 더 자세한 걸 보려면 거기를 가서 보셔도 돼요. 저는 약간 아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진짜 음향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문과, 특히 문과들이 많아. 문과, 나는 맨날 뭐 물어보면 맨날 저 문과인데요 어쩌라고. 이거 뭐 계산하라고 하면은 저 문과인데요, 뭐 시험 안 볼 거야? 그것도 아닌데 꼭 문과. 그리고 그 음향을 접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렇게 초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 이제 쌈마이스럽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해서 진짜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쿨을 가세요. 스쿨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는 스쿨도 있고 좋은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되게 풀어서 쉽게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게 안 맞는다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시고 좋은 데 가세요. 좋은 거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좋으신 분들도 많고 영상 잘 만드신 분도 많고. 그리고 저는 영상 편집을 안 해요. 다른 데 보니까 영상 편집도 막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막 자막도 쫙 나오고. 자막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 편집을 많이 해봤는데 하는 게 싫어요.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글자도 다 해야 되고 막 효과도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이 음향 교육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그냥 다량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녹화할까 그러면 녹화해서 그냥 올리는 거니까. 대신 다른 컨텐츠랑 그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건 그냥 좀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편집이 없으니까. 난 그냥 통편집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건 할 수 있어도 그냥 통편집으로 그냥 유튜브로 올려버리고 그냥 알아서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뭐 자막이 없거나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귀찮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동아리 애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볼 거니까 긴장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안 보는 친구들은 이제 어찌됐건 뭐 알아서 보세요. 나는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어쨌건 내년에 시험 봐야죠. 장소를 옮겼어요. 그쪽에 지금 창고도 있는데 창고는 실습도 있고 거기는 화이트보드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뒤에 그 창문이 있어가지고 빛이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다른 연습실이 있어서 맨날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좀 조용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대신 이제 화면으로 이제 필기를 해가면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예, 준비는 되셨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그냥 가볍게 보실 분들만 보세요. 편하게.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음향을 하는 친구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소리는 1초에 몇 미터 날아가느냐. 그게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반은 모르고 반은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몰라요. 예. 소리는 이제 흔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초에 340m를 날아간다. 아이씨, 미터가 이게 아니잖아. 40m를 날아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래도 그거 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문제 중에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번개는 지구를 1초에 1초에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근데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도 빛이랑 비슷하게 속도가 빠른데, 전기는 빛이랑 속도가 빨라서 거의 그냥 바로 전송이 된다면은 소리는 1초에 340m가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문제 중에 하나가 번개가 번쩍했을 때 번쩍한 다음에 소리가 이제 몇 초 뒤에 들리잖아요. 그랬을 때 소리 들리는 걸 보고 번개가 친 곳과 내가 있는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초등학교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그 문제를 풀었는데 요즘 친구들 중에 그거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고 기억 안 하는 친구가 있을 뿐이더라고요. 분명히 배웠어요. 초등학교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막 7초, 그럼 7초가 걸렸다 그럼 7 곱하기 340m 해가지고 뭐 2.3, 4k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번개가 친 곳이랑 나랑 그 정도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식이고요. 좀 전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디 보자. 예. 구하는 공식은 음향책에 있는 거예요. 331.5 플러스 0.6t. 여기서 t는 온도. 그래서 약 15도였을 때, 약 15도였을 때 구니까 대충 약 340m가 되겠죠? 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1초에 340m가 되는데 구하는 공식은 331.5 플러스 0.6t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약간 속도가 변할 수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전송이 된다. 여기서 좀 더 이제 대학교 뭐 석사과정값 가면은 이제 틀려요. 약간 331.3 플러스 0.606 뭐 t 해가지고 막 그거는 공식이 좀 복잡해져요. 근데 거기 전제가 뭐냐면 습도를 생각하지 않고 습도가 0이라고 했을 때에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소리는 약 340m인데 여기서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소리는 340m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소리 속도가 바뀌고 또 하나는 습도에 따라서 소리 속도가 바뀐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소리는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 중 하는 이유는 항상 제가 엔지니어가 필요한 이유, 왜 공연장이나 어디나 시설에나 엔지니어는 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가끔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콘솔에다가 아크릴판을 딱 덮어가지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저 또한 음향 엔지니어가 없는 저도 이제 강의실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에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진짜 아크릴판으로 저도 막아놔요. 근데 그 이유가 엄한 걸 건드려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음향을 쓰는 공연을 하는 곳에서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소리가 그날 틀린 거예요. 봄의 소리랑 겨울의 소리가 틀리다는 거죠. 건조한 날씨랑 비가 오는 날, 날이 더운 날이랑 추운 날, 온도에 따라 틀리고요. 환풍기에 따라 틀리고요. 사람이 입는 옷에 틀립니다. 여름에 이제 반팔 입어가지고 맨살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꽉 차는 날이랑 겨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외투를 다 입어서 자체 흡음이 되는 파카 같은 거 입고 오는 겨울이랑
소리가 미세하게 틀려요. 그게 단순히 하나의 소리, 그냥 마이크 하나 소리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뭐 그 밴드 공연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나는 소리를 봤을 때는 살짝 틀린 거죠. 그랬을 때 엔지니어는 그 미세한 거지만 살짝,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교회처럼 그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룸 튜닝을 하거나 이제 소리를 튜닝하면은 전문가가 만졌기 때문에 이 소리는 그 불변의 법칙처럼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날씨에 따라 온도가 틀리고 습도에 따라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본인의 소리만 신경을 쓰지만, 엔지니어는 전체 하모니를 생각할 때 온도나 습도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이제 그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회절이나 이런 것도 할 텐데, 회절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그 낮에는 그러니까 지표면 있잖아요. 지표면에 있을 때 사람이 이제 그 있고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소리를 전달할 때 낮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기질이 있고요. 밤에는 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에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리가 그 따뜻한 데에서 그 철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열이 받으면 팽창한다는 것처럼 소리가 밑에서 위로 팽창하지만, 그 반대로 그냥 밤이 되면은 위에 공기가 따뜻한 거는 물리학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또 저는 문과라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이거 문과 이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낮에는 지표면이 따뜻하고, 설마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옛날 그거 있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지만 그 태양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열기구를 타고 위에 올라갈수록 따뜻해질 거라는 이론을 가지고 올라갔더니만 올라가면 올라가서 춥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과학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낮에는 지표면이 따뜻하기 때문에 복사열 때문에 지표면이 따뜻하고 위에 공기가 차가운 반면, 저녁이 되면은 위에 공기가 좀 따뜻하고 지표면이 좀 춥습니다. 예. 나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건 그런 것처럼 소리는 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회절도 하고 뭐 턴도 약간 돌아요. 근데 그게 주파수마다 틀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소리는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리는 어쨌건 변한다. 예, 그거예요. 소리는 속도가 변하기도 하고 회절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1초에 340m를 간다. 기도 하면서 그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소리의 그 헤르츠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헤르츠는 1초당 소리가 가는 거리. 그래서 1초 그 1헤르츠의 길이는 340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등분 해가지고 10헤르츠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왜 1m가 1m예요? 왜 여기 지금 50cm짜리 자가 있는데 왜 50cm 50cm 자예요? 그게 지구 반지름인지 지름인지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옛날에 그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었잖아요. 해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1m다 정한 거잖아요. 요건 50cm다 정한 것처럼 소리도 이런 식으로 정한 거죠. 1헤르츠는 소리가 보통 1초에 340m 날아가니까 그 길이의 파장을 1헤르츠로 하고, 10헤르츠는 그게 그 1초에 10번 가는 거니까 34m로 하고, 100헤르츠는 3.4m로 하자. 이게 정한 거예요. 이걸 저한테 뭐라고 따지지 마시고, 이게 이런 기준으로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340m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1초에 340m 날아가고 그 기준으로 헤르츠를 정했다. 그래서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이렇게 했을 때 20에서 2만
헤르츠가 사람이 들을 수, 가청 주파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20에서 2만 헤르츠를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게 뭐 기본적인 소리의 기본적인 그냥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요게 있고 그러면 요걸 어디다가 써먹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하면서도 항상 그 어떤 애한테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맨날 자기의 무기는 맨날 나는 문과래, 나는 문과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면 시험 안 볼 거냐고요.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소리가 340m를 가는데 그러면 소리가 340m를 가는 게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냐, 난 소리 340m 가는 걸 몰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먹고는 살죠. 근데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긴 공간이에요. 이쪽이 이제 무대라고 칩시다. 무대고 이제 이쪽에 스피커가 있어요. 공연을 하는데 이제 메인 스피커가 있는데 공간이 너무 길어요. 공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딜레이 스피커를 하나 이렇게 달았어요. 그랬을 때 그래 나는 엔지니어긴 하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업체를 고용해서 이제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기계가 실수로 하다가 초기화가 돼버렸네. 콘솔이 다 세팅을 해놨는데 라고 했을 때 보통 엔지니어라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콘솔을 잘못 업데이트하다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잡으면 돼요. 콘솔 가지고 다시 메모리 다시 하고 에이 젠장 실수했네. 뭐 메모리 해놓은 거 날라갔네. 뭐 다시 잡아야지. 이번 기회에 새로 세팅해 볼까? 콘솔을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엔지니어의 능력이잖아요. 세팅 값을 했는데 처음에 스피커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럼 딜레이가 있잖아요. 여기 길이가 57m라고 합시다. 57m라고 하면은 이 거리를 딜레이 값을 줘야 되잖아요. 50m를 왜 딜레이 값을 줘야 되냐? 잘 봐요. 그 소리가 1초에 340m를 날아간다고 했을 때 340m 거리에 딜레이가 생기면 소리가 나는 너를 이렇게 할 때 는 이런 식으로 딜레이 소리가 생겨요. 왜냐면은 그 처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을 때 이게 소리가 전기 신호다 보니까 거의 동시에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딜레이를 안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랑 딜레이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가 동시에 듣게 되는데 딜레이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0. 몇 초 후에 메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소리가 상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 스피커를 만드는 이유는 소리가 메인 스피커가 딜레이 스피커 위치쯤 왔을 때 딜레이 스피커에서 그 초에 맞춰서 같이 소리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스피커는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딜레이를 하는 이유가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딜레이까지 다시 설명하긴 그렇죠. 나중에 딜레이는 따로 또 그 딜레이 스피커를 세팅하는 건 설명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해야 되겠구나. 어찌됐건 57m의 차이가 있을 때 딜레이 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콘솔에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다시 해야 돼. 다시 보세요. 영상을. 여기까지 안 되면은 어찌됐건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딜레이 스피커 값을 어떻게 줄까요? 했을 때 요즘 콘솔은 X32를 비교했을 때도 X32는 세 가지로 나와요. 피트로도 할 수 있고 초로도 할 수도 있고 미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그 수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결정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딜레이는 선택하기도 해요. 그 약간 옛날 구형 딜레이 보면은 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메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초로 하건 메타로 하건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57m는 그 초로 0. 몇 초일까요? 라고 했을 때 문과도 계산할 수 있어요. 1초에 340m를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1초는 340m면은 뭐지? 그러면은
x는 그 x 대 57 이거잖아요. 그럼 340 x를 57m로 나누면 되잖아요. 어디 보자. 맞죠? 그러면 이게 패드로 하다 보니까 340 그렇지 미터예요. 미터다 보니까 이거를 센치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안 나오는구나. 또 위에 있네. 그러면은 2, 3, 0, 0. 그러면은 7, 3, 21, 7이 6으로 해야 되네. 6, 6, 3, 16, 3, 18, 6, 4, 24. 예,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2, 6. 그러면 대충 0.1, 0.166 정도. 대충 약. 계산기를 이거 다 썼구나. 요 대충 이 정도쯤 0.166 정도. 여기 되나요? 2, 6이니까 0.67, 73, 21, 74, 28, 83, 24, 84, 32. 0.167초 정도. 예. 수치에서 이제 메타로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그 계산한다고 이거 지금 제가 미리 준비 안 하고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산 0.167초 정도 나오네요. 예. 이 정도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치를 계산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가 그 이게 또 정확하진 않은 게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게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스피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의 거리만이 둘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 간의 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이 스피커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또 이건 또 틀린 게 있어요. 번외적인 거지만 대충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다. 근데 이렇게 맞춰놔도 살짝 틀어질 것 같으면 살짝 거기에 조정을 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쨌건 이런 거죠. 그 소리가 1초에 340m를 날아가는데 그걸 왜 날아가는 걸 알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처럼 딜레이 스피커를 설치하게 되면 그걸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있어요. 이거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마이크 두 개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 두 개가 있는데 단상과의 그 거리가 17cm여가지고 그 1kHz가 그 위상 간섭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위상 반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위상 갈 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 소리가 캔슬이 됐을 때 그 캔슬된 소리가 어떤 주파수인지 그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인지 알아야 되고 그 주파수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아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리가 속도가 몇 센치고 이걸로 딜레이 값을 어떻게 정하고 몇 헤르츠가 파장의 길이가 몇 센치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거예요. 렌탈팀 같은 경우도 그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똑같은 장비인데 공간마다 다 소리가 틀려요. 공연장에 할 때 아니면은 체육관에서 할 때 야외에서 할 때 소리가 다 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리가 그 특정 지역에서 반사되는 특정 주파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양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처음에 공간에 가게 되면 이제 박수 소리가 딱 칩니다. 박 쳤을 때 특정 주파수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공간에서 특별하게 그 울리는 이제 특정 주파수가 울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 이게 대충 몇 헤르츠 정도가 튀는구나 아니면은 잔향 시간이 몇 초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막 수치화돼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면은 여기서 음향을 잡을 때 고음을 약간 올리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저음을 깎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그 무식하게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이때는 이렇게 좋아 이렇게 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주파수가 어느 정도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거 알고 가는 건 틀리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날아가는데 그걸 왜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은 소리의 특성을 알아야지 딜레이 스피커나 뭐 잔향 시간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알아야 되고 소리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했던 많은 내용들은 그 무대예술 전문의 자격증 책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뿐이고요. 시간이 이제 이거는 좀 길게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걸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어쩌고 내용만 너무 길어져서 그 안 했던 건데 이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풀어서 할게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26분이네. 아 이 다음 거는 좀 짧게 갈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용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뭐 어쩌겠어요. 외워야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음향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도 그렇지만 저보다 더 잘 알면은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잘 알면은 어디 가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정도는 뛰어넘어야겠구나.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다 알 것 같아 라고 하실 정도로 그냥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으세요. 예. 근데 네가 하는 얘기들은 뭔지 다 알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더 좋은 상위 스쿨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영상을 보세요. 예.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부끄러우니까 지금 제 영상이 조금씩 어디선가 퍼지고 있어서 요즘 사실 부끄럽습니다. 예. 이쪽 세계가 항상 좁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제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약 올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거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소리에 대해 속도에 대해서 340m의 길이가 어느 정도쯤인지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어떤 애는 340m에 대한 거를 아예 개념이 없더라고요. 340m를 거의 뭐랄까 340m 거리를 막 1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걸 생각하시고 어쨌건 지금도 재미없는 거니까 각오하고 들으시던가 아니면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재미없어요. 하지만 알으셔야 돼요. 840m는